정형적인 베어마켓, 약세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건 그냥 주식시장의 한 부분이다. 시장이 하락하면 겁먹고 시장이 올라가면 흥분하는 사람이라면 주식시장은 끔찍한 곳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리치원입니다. 워렌 버핏이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마치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떠날 때와 비슷할까요? 뭔가 한 시대가 저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이가 좀 많이 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제 투자와도 함께 해왔던 워렌 버핏 할아버지이니만큼 콧장등이 시큰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누구 따라서 투자하죠? 사실 뭐 그렇게 따라서 하지도 않았어. 맨날 후회하고, 누구 보고 이제 또 후회하죠? 그런 투자의 현인이 이제 은퇴를 했지만, 그래도 그가 남겼던 전설적인 투자법이나 투자 철학 남아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했던 전설적인 투자 3가지, 그리고 또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실패했던 투자 3가지를 합쳐서 워렌 버핏의 장점과 단점을 골고루 섞어놓은 2025 워렌 버핏 가로 열고 수정 가로 닫고 포트폴리오 개정안 한번 부려봤거든요. 이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워렌 버핏의 전설적인 투자 3가지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야흐로 1966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건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미국의 대중적인 카드사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텐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샐러드 오일 스캔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샐러드 오일이 진짜 오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오일이 아니었다라는 스캔들인데, 이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무슨 상관이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이 샐러드 오일에 담보 대출을 해줬던 거예요. 시총의 한 40%가량. 그래서 스캔들이 터졌으니까 많이 흔들릴 거다고 투자자들은 많이 발을 뺐었죠. 또 그게 맞는 거고, 만약 카드사가 이게 돈이 없으면 이게 대금 처리를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럴 수 있었는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쓱 보더니만 이거 사람들 그래도 카드사 별로 안 바꿀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일단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너무 잘 쓰고 있었고, 또 수표를 너무 잘 쓰고 있었고, 이미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인식이 박혀왔던 그런 카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구나, 기회다 하고 샀죠. 아니나 다를까 또 3배 이상 이제 성장을 하면서 또 대표적인 이제 투자 성공 사례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코카콜라입니다. 1988년도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장수하시다 보니까 거의 뭐 20세기 이걸 다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세상이 바뀌어도 코카콜라는 마실 것 같다. 진짜잖아요. 지금 이 인류 역사상 100년 동안 이렇게나 많이 발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해. 좋아하는 건 변치가 않았다. 그래서 투자를 시작했고, 이제 코카콜라는 또 대표적인 배당을 잘 주는 그런 회사로도 유명하니까 배당을 가지고도 또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 성공도 엿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워낙 투자 성공 사례가 많지만 대표적으로는 바로 2016년 애플 매입이 있었습니다. 사실 애플은 이전부터 좀 잘 나가기 시작했는데 왜 여기서 투자 성공 사례로 꼽았냐? 평소에 워렌 버핏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워렌 버핏은 자기가 모르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가 투자 철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기술적인 부분, IT, 소프트웨어 이런 건 투자하지 않는데요. 근데 애플은 누가 봐도 IT 이런 선진 기업이잖아요. 근데 왜 투자를 했냐? 애플은 IT 회사가 아니요. 뭐요? 소비자의 회사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능이 너무 좋고 iOS가 어떻고 안에 카메라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 애플의 브랜드를 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애플은 소비재다 라고 생각을 했고, 투자를 한 게 또 엄청나게 성공을 이뤘죠. 2016년의 시총과 애플의 시총을 비교해봐도 어마무시한 또 수익을 얻은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이 3가지 성공 사례를 이제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브랜드 장악력입니다. 경제적 혜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얼마나 일반 대중들에게 브랜드적으로 깊이 각인이 되어 있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우리로 치면은 신한카드, KB카드 이렇게 딱 되어 있겠죠. 그리고 코카콜라, 너무나도 유명한 콜라 회사, 그리고 애플, 유명한 휴대폰 회사, 이렇게 브랜드적으로 딱 각인이 되어 있느냐고요. 두 번째는 쉬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사, 그리고 코카콜라 공장에서 코카콜라 만들어서 제조해서 팔아. 그 다음에 애플은 사실 IT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립해서 뒤에 애플 로고 찍어서 팔아.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쌀 때 사지 않았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내려갔을 때 샀고요. 코카콜라도 그렇게 이제 고평가되지 않았을 때 들어간 거고, 애플도 2016년에는 이제 많이 높았던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때가 PR이 한 10에서 11 정도였어요. 근데 워렌 버핏 기준에는 높은 편이긴 해요. 워렌 버핏은 8 아래의 그런 저평가주를 선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 샀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의 인간적인 모먼트, 실패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IBM이 있습니다. 이제 IBM이 20세기의 가장 혁명적인 기업으로 또 꼽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PC 통신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 컴퓨터 세대가 됐잖아요. 그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IBM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지금도 하드웨어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드웨어에서 더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또 반도체, GPU 이런 엔진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 흐름이 좀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서 IBM이 계속해서 이제 추락을 이제 해오고 있었는데 순이익이 17개월 동안 계속 낮아졌대요. 그래서 6년도에 IBM을 그냥 이제 매도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 탈출했던 거는 또 워렌 버핏의 해안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실패는 우리가 잘 아는 포스코. 포스코가 있고 포스코랑 같이 엮어서 볼 수가 있는 게 델타항공, 항공주 대량 손절 사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외생 변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워렌 버핏은 저평가된 시장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좀 눈여겨 보였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그래도 오래 버텼어. 10년을 버텼단 말이죠. 그리고 워렌 버핏이 한국 시장은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이에요. 대한제분, 그러니까 밀가루 회사에 투자를 해서 거의 4배의 수익을 이제 남겨 먹었고요. 포스코는 그냥 손절하고 나갔는데 그 이유는 포스코의 기업의 가치는 너무 훌륭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적인 변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기업 세금 구조가 뒤바뀌는 거, 그리고 또 수출 의존도,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이런 거에 따라서 외생 변수가 이렇게까지나 심하게 끼칠 줄 몰랐겠지. 미국이 있었으니까. 네, 이런 것들에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스코는 매도를 하고 나왔고요. 델타항공 같은 경우도 워렌 버핏이 항공주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라이트 형제는 뭐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 너무 그렇게 했을 정도였는데 9.11 사태 이후로 항공 산업이 완전 좀 죽었다가 이제 항공사가 몇 개 안 남은 거예요. 4개로 딱 추려졌는데 이쯤 되면 이 정도로 이제 가치가 낮아졌으면 그래도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또 여행도 많이 하네 하고 들어갔던 거죠. 2017년도에 이렇게 꾸준히 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좀 버텨보려고 했지만 이 코로나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것 같아서 이제 버핏은 매도를 했죠. 하지만 작년에 2배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사실 버텼다면 뭐 더 큰 수익을 얻었을 수 있겠지만 버핏이라면 아마 다른 데도 투자를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그의 투자 실패의 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건 사실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가 놓쳤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가끔 후회를 한대요. 자기가 왜 구글이나 아마존을 사지 않았을까? 구글, 아마존보다 더 큰 주가 성장률을 보여준 두 기업이 있었잖아요.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단 한 번도 여기에 탑승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이유는 이제 워렌 버핏이 워낙 자기가 모르는 이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투자 철칙도 있었지만 왜 죽어도 테슬라와 엔비디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순이익률이 높아지는 기업인 건 맞으나 주가가 지금 너무 비싸다. 이 말을 이제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인 걸 알지만 투자 철칙에 따라서 그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는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친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워렌 버핏의 투자 실패에 대한 이런 공통점을 꼽아보자면 변화에 대한 감지가 늦었다. 그리고 외생 변수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했다. 근데 이거는 워렌 버핏이 아니라 그 당시 있던 전 세계인들 다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또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야박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변화를 감지해서 투자하는 그런 시각도 늘려가고 또 워렌 버핏의 또 안정적이고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투자 성향도 함께 챙긴 포트폴리오라면 이제 두 마리 다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시장의 때와 운이 받쳐줘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의 장점과 단점을 섞어놓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간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0%는 저는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국으로 치자면 이제 장기간 동안 이제 수익률과 또 성장성을 유지해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는 배당 킹 기업들도 괜찮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존슨앤존슨 기업도 될 수가 있겠고 요새는 이제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P&G라는 그룹 우리나라로 치면 LG 생활건강인데 LG 생활건강보다는 훨씬 더 글로벌한 그런 소비재 기업이거든요. 브랜드 장악력이 있어요. 거기 안에 우리가 아는 베브리즈
다우니, 뭐 질레트,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LG생활건강은 이제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요새 힘을 잘 못 쓰고 있지만 프록터앤갬블은 이제 180여 개 나라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공급망이 다양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튼튼한 소비재 기업이지 않나. 그리고 배당을 131년째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을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종류의 우량한 기업들을 60%를 끌고 가시되 10%는 그런 미래 변화에 대한 기업들을 좀 모아 가시는 거죠. 뭐 우리가 아는 이제 뭐 팔란티오, 테슬라가 될 수도 있겠고, 저는 요새 미국 시장이 또 대대적인 고평가라고 하니까 우리 시장도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 내에서도 뭐 성장성 있는 이제 기업들이 충분히 또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30%로 꾸리되 이제 좀 세심하게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어온 탄탄한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성장력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면 이 미래 산업에 대한 것들은 성장력은 무궁무진하지만 또 얼마든지 이제 외부 상황에 따라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가 이렇게까지 이제 무너질 줄, 그리고 또 수소가 이렇게까지 무심하게, 그리고 자율주행이 이렇게까지 몰랐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나고 보니 로봇도 되게 무시받았다가 요새 또 다시 올라오고 있고, 왔다 갔다 한 흐름들이 여기 정상화되기까지가 여기서 사라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고 높이고 세심하게 보는 전략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10%는 이제 현금이나 요새 버핏도 이제 달러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인간이 화폐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 가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채권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10%는 현금이나 단기 채권으로 두는 것도 어느 정도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0% 우량주, 30% 성장주, 10% 현금 내지 채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이되 성장성을 담은 버핏 에디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워렌 버핏이 언제 우리가 아는 슈퍼리치, 조에 가까운 부자가 됐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딱 보시면 60대부터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스노볼, 복리의 힘을 혼자 이제 계속 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도 조급해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물론 여기서 핵심은 일단 버핏은 이제 자기 스스로 이 시대에 30살에 일단 10억을 모았어요, 일단.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슈퍼리치까지 딱 갔을 때는 60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를 이제 긴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속도보다는 이제 방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빨리 부자가 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이제 쉽게 돈을 벌면 어떤 것이든 쉽게 이루면 쉽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간다면 그 천천히 가는 동안 나의 노력도 있을 거고요. 시간도 있을 거고, 시행착오, 끈기 이런 것들이 다 이 밑바닥이 되어줄 거기 때문에 이 천천히 쌓아 올린 것들은 이게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쌓아온 지층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워렌 버핏만큼은 아니더라도 웃으면서 즐겁게 은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제 주주 총회니만큼 이런 말을 남겨가지고 이것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자신의 회사인 버커셔 회사회가 이유도 없이 진짜 급락을 3번 정도 했대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은 정형적인 베어마켓, 약세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건 그냥 주식시장의 한 부분이다. 시장이 하락하면 겁먹고 시장이 올라가면 흥분하는 사람이라면 주식시장은 끔찍한 곳이 될 겁니다. 이걸 특별히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투자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진짜 마지막까지 진심 어린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긴 투자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주식시장과 함께 사회초년생을 주식시장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투자를 돌아보자면 정말 불안할 때 했거나 조급할 때 들어갔던 것들은 잃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좀 공부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고 기다렸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긴가민가 하지만 이게 지금 맞는 것 같은데 했던 것들은 생각보다 더 정말 많은 큰 수익을 얻어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애플을 이제 사왔던 것도 더 좋은 수익을 얻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노력은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앞으로 이제 떠나갈 건데, 이 떠나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됐던 건 버핏이 남긴 수익률도 아니고 그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봤냐, 이 태도를 계속해서 기억해 나가면서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